안녕하세요. 2025년 6월 10일 미국 증시 어땠는지 투자자 리포트 보면서 같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네, 어제 시장 움직인 그 핵심 동력이랑 또 주목할 만한 변화들, 그 속에서 진짜 중요한 맥락만 딱 뽑아보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. 바로 시작하죠. 네. 어제 시장은 딱 두 단어 같아요. 기대감, 그리고 신중함. 기대감과 신중함이요. 네. 그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 규제 완화 얘기가 좀 나왔던 소식이 있었거든요. 이게 시장 전체에 좀, 훈풍, 그런 걸 불어넣었죠. 네네. 근데 또 동시에 중요한 경제지표, 특히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으니까 약간 관망하는 분위기도 확실히 있었어요. 맞아요. 그 두 가지가 같이 있었군요. 네, 이 상반된 분위기를 같이 봐야 시장에 좀 보입니다. 그럼 지수를 좀 구체적으로 볼까요? S&P 500이 0.5% 넘게 올라서 거의 사상 최고치 근처까지 갔고요. 네, 좋았죠? 기술주 중심 나스닥도 0.6% 올랐어요. 특히 보니까 반도체랑 빅테크 주식들이 이걸 끌어올렸더라고요. 그렇죠. 이런 거 보면 확실히 말씀하신 그 미중 무역 협상 기대감이 시장 심리에 크게 작용한 것 같네요. 맞습니다.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이런 큰 기대감이 개별 기업에는 또 다르게 적용했다는 점이에요. 어떻게 달랐나요? 예를 들면 인텔, INTC요. 여기는 중국 수출 규제가 좀 완화될 수 있다. 이 가능성 하나만으로 주가가 거의 8%나 급등했어요. 와, 8%나요? 네,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시장이 실제 실적 개선 이런 것보다는 지정학적인 뉴스 헤드라인에 엄청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. 그러네요. 정말 뉴스 하나에. 네. 혹시 우리 포트폴리오에도 이런 뉴스 따라 너무 크게 움직이는 종목은 없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좋은 지적이십니다.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게 테슬라인데요. TSLA. 여기는 일론 머스크랑 트럼프 전 대통령 사이가 좀 개선될 조짐이 보인다. 이 소식에 주가가 이틀 연속으로 강세를 보였어요. 네, 그 얘기도 있었죠. 정치적인 요인이 기술주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 참 극명하게 드러난 것 같아요. 테슬라 사례는 정말 흥미로운데 근데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요. CEO 개인 관련 정치 리스크가 주가에 영향을 줄 때 이걸 그냥 호재로만 봐야 할까요? 글쎄요. 아니면 좀 예측하기 어려운 변동성 요인으로 보고 좀 조심해야 할까요? 이건 좀 생각해 볼 문제죠. 그렇죠. 변동성 요인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. 반면에 JM 스머커, SJM 같은 경우는 명확해요. 실적이 예상보다 안 좋으니까 주가가 그냥 15% 넘게 확 빠졌잖아요. 네, 거긴 실적이 문제였죠. 네, 또 인스메드처럼 임상 결과 기대감으로 27% 넘게 급등한 경우도 있고요. 결국은 기업 자체의 뉴스나 실적이 주가를 움직이는 핵심 동력이라는 거,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. 맞아요. 펀더멘털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들이네요. 그럼 채권 시장 쪽은 어떻나요? 채권 시장 보면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4.47%로 전날보다 2bp, 그러니까 0.02%포인트 살짝 내리긴 했어요. 조금 내렸군요. 네, 근데 여전히 이게 뭐 낮다고 보긴 어렵죠. 4.47%면. 그렇죠. 아직 높은 수준이죠. 네. 그리고 곧 나올 소비자 물가지수, CPI랑 생산자 물가지수, PPI. 그러니까 물가지표들 발표를 앞두고 시장이 약간 숨고르기 하는 모습. 그런 느낌이었어요. 긴장감 속에 숨 고르기. 맞습니다. 금리 수준 자체는 여전히 시장의 긴장감을 보여주고 있고요. 달러는 약간 강세였고 안전자산인 금값은 계속 올랐는데 유가는 또 살짝 내리는, 뭐랄까 좀 혼조세였죠.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았군요. 네. 투자자들이 중요한 지표 발표 기다리면서 다음 방향을 좀 신중하게 보고 있다. 이런 신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한쪽으로 막 쏠리기보다는 그냥 지켜보자는 심리가 강했던 거죠. 이런 분위기가 미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 시장에서도 좀 비슷했나요? 네, 글로벌하게 좀 퍼졌어요. 아시아 증시 보면 MSCI, 아시아 태평양 지수가 2년 만에 최고치 찍었고요. 유럽 증시도 괜찮았어요. 미중 관계 개선 기대감이 글로벌하게 영향을 미쳤군요. 그렇죠. 단순히 같이 올랐다,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연결고리를 봐야 하는데요. 이번 미중 협상 기대감 같은 경우는 특히 아시아의 기술 공급망이나 유럽의 중국 수출 기업도 실적하고도 바로 연결될 수 있거든요. 그렇군요. 그래서 글로벌 경제가 얼마나 서로 엮여 있는지 다시 한번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 보면 청취자분들께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 요약하자면 어제 미국 시장은 긍정적인 무역 협상 기대감 덕분에 오르긴 했어요. 네. 근데 그 속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업별로는 실적이나 뉴스에 따라서 주가가 확 오르거나 확 내리거나 명암이 뚜렷하게 갈렸다는 거. 맞아요.
시비가 엇갈렸죠. 네, 그리고 시장 전체는 앞으로 나올 인플레이션 지표라는 중요한 변수를 다들 지켜보고 있고요. 결국은 지정학적인 기대감, 또 기업의 실제 성과, 그리고 거시경제 지표 사이에서 계속 균형점을 찾아가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.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생략해 볼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. 네, 어떤 건가요? 이번에 시장을 끌어올린 동력이 미중 무역 협상, 기대감이나 정치적인 긴장 완화 이런 거였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이런 요인들이 과연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요? 지속 가능할까요? 그게 문제네요. 네. 이런 단기적인 뉴스 흐름 너머에 있는 더 근본적인 미중 간의 구조적인 갈등이나 각국 경제 펀더멘탈 자체가 변할 가능성 같은 거, 이런 걸 염두에 두면서 앞으로 시장을 어떻게 보고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이 부분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